자, 2단원의 마지막,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정기적 성질을 보기 전에 원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구조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에 우리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음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구조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원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는다면 전자가 3개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전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붙들려서 돌고 있는데 이걸 속박된 전자라고 합니다. 속박된 전자. 전자는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서 얘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 자, 이 인력에 의해서 원자의 속박 붙잡혀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요. 회전 운동합니다. 회전 운동. 자유롭게 외부로 도망가지는 못하고 원 운동을 합니다. 원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자들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잡혀 있는 전자 중에 어떤 놈은 자기 마음대로 물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에너지를 얻어.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으면 원자에서 빠져나와서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이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물질 바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전자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물질 내에서. 이런 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의 구조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유전자는 외부로 빠져나간 전자가 아니고요. 물질 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전자입니다. 자, 자유전자를 지금 왜 언급을 했느냐. 네, 2번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에서 전기 잘 통하는 물질, 그렇지 않은 물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나뉘거든요. 전기에 아주 잘 통하는 물질 도체. 일단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고 나와 있죠. 자유전자 많아서 전기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부도체는 뭐 절연체랑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말인데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그냥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가 좀 특별하죠. 반도체의 경우는 반만도체 이런 뜻이거든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정기적 성질을 갖는다. 즉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이렇게 나왔네요.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늘어나는 생기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반도체예요.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자유전자가 추가 생기지 않아요. 원래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별로 없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올리니까 자유전자가 막 생겨. 그럼 이제 전기가 잘 통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이런 게 반도체입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얼마나 전기 잘 통하냐. 자, 도체는 잘 통하고요. 부도체 안 통하고요. 반도체는 중간이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금은 철구리 이런 것들이 전기 잘 통하고요. 고무, 나무, 유리는 전기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게 요겁니다. 요놈 규소, 저마늄, 요게 반도체인데요. 둘 다 주기율표의 14족 원소들입니다. 14족 원소들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규소하고 저만요. 자, 뭐 나머지 이용은 보시고요. 잘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니? 도체의 경우에는 여기 자유전자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죠?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다고요. 그럼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밀려갑니다. 예,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요. 이렇게 밀립니다. 방향 보시면 전부 다 이쪽으로 밀리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류는 그럼 어떻게 흐르니 물어보면, 전류는 그 반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 이동하고, 이건 전자의 이동.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셔야 돼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자,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이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 그럼 전자가 움직이지 않겠네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자, 전압을 걸어줬는데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자유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도체, 부도체 잠깐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는 반도체 얘기가 나와요. 이제 반도체. 자, 반만도체라는 이 물질은 뭐냐 봅시다. 반도체는 일단 순수반도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일본에 순수반도체 또는 고유반도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고유반도체. 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원자과 전자 4개면 14족이죠. 14족인 여기 나와 있는 규소와 전마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보다 조금 전기 잘 통하게 만든 게 2번에 있는 불순물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반도체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순수 반도체보다 잘 흐른다. 순수 반도체보다 잘 흐른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잘 흘러봤자 도체보다 잘 흐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불순물을 첨가한다고 그랬는데 불순물 어떤 불순물인지 살펴볼까요? 순수한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자, 규소 등에 첨가하는 불순물에 따라서 N형과 P형으로 나뉜답니다. N형 반도체 보시면 규소에 뭘 넣었습니까? 여기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 인이면은 요건 15족이에요. 15족. 자, N형 반도체는 14족에다가 15족을 넣어준 애구나. 14족에다 15족. 요거는 14족. 자, 14족 기본에 15족을 첨가한 겁니다. N형 반도체. 15족을 첨가하다 보면 여기 자유전자 있죠? 규소가 규소가 4군데 공유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2는 15족이니까 4군데 결합하고요. 그리고도 하나 남아요. 전자가. 자, 그래서 규소하고 인하고 4군데 결합하고 여기 전자가 남습니다. 이렇게. 요 남은 전자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N형 반도체는 인을 15족을 갖다 하나 넣어주면 넣어줄 때마다 자유전자가 하나씩 추가로 생깁니다. 규소에 원자과 전자 5개인 인을 첨가하면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하고 전자 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15족 원자 1개 넣어줄 때마다 전자 1개가 생깁니다. 자유전자가 자꾸 얘를 여러 개 넣어주면 15족을 여러 개 넣어주면 자유전자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기가 그래도 좀 잘 흐르는 편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순수 반도체에다가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뭘 넣나 봤더니 붕소 넣네요. 붕소는 13족이에요. 그럼 붕소 같은 경우 13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결합을 못 하거든요. 그럼 볼까요? 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결합하고 요 규사하고는 결합을 잘 못했습니다. 결합을 제대로 못했어요. 빈자리가 생겼네요. 요 빈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부르네요. 양공. 자, 규소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붕소가 첨가되면 공유결합에 전자한개가 부족해서 빈자리, 양공이 생깁니다. 양공. 즉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데 빈자리가 생기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전류가 좀 흐릅니다. 빈자리를 채우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순수 반도체보다는 잘 흘러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거, N형 반도체는 뭐야? 14족 기본에 이렇게 15족을 첨가해 주는 거. P형 반도체는 뭐야? 14족 기본에 이렇게 13족을 첨가해 주는 거. 그러면 N형 반도체는 뭐가 생겨? 자유전자가 생겨. P형 반도체는 뭐가 생겨? 양공이 생겨. 네, 요것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류가 그래도 잘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P형과 N형을 이용해서 이제 부품을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소자. 반도체 소자. 요 말을 외우세요.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부품으로 전류 제어, 신호 증폭, 스위치, 데이터 저장 등 여러가지 전기적 신호를 처리한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특징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이오드라고 나왔네요. 예, P형과 N형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PN,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말로 하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붙였는데요. 얘는요, N형과 P형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P형과 N형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P에서 N. 네, 여기에다가 P형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고요. N형에다 마이너스 전압을 거는 거예요. 이게 건전지, 이게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극인데요. 이렇게 걸어주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P형과 N형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전기 통합니다, 이거. 그런데 P형과 N형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P형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N형에다가 플러스를 붙이고요. 이렇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죠. 이렇게 붙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예, 여기 N형에서 P로 못 갑니다. 못 가요, 전류가. 이건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전기가 통해요. 자, P에서 N형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요거를 무슨 작용? 정류작용. 자, 이거 기억하세요. 다이오드 하는 일은 뭐예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이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건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품입니다. 교류는 전기의 종류인데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 이렇게 바뀌는 전류가 교류예요. 그럼 얘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가니까 요 놈들만 전류가, 요쪽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밑에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교류였는데 이거를 갖다 다이오드 통과시키면 요렇게 예,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다이오드 통과되면.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런 부품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네요. 발광 다이오드. 이름대로 발광이네요. 빛을 내는 다이오드란 뜻이겠네요. 빛? 그러면 전기를 먼저 가하면 이게 빛으로 바뀐다는 뜻이겠다. 그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소자로,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구 대신에 이걸 쓰고 있죠.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다르다. 요 빛의 기본 색깔은, 다이오드의 기본 색깔은 세 가지예요. R, G, 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요 세 개가 다 1대1로 섞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 빛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구 대용으로 쓰고 있죠.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앞에 있는 O가 있죠. 이게 이제 오가닉이에요. 오가닉 이렇게 되나? 이게 유기물이라는 뜻이에요. 유기물. 유기화합물,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인데, 뭐 그거를 이용해서 뭐 빛을 내는 그런 물질인가 봐요.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이 방출되는 소재로.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쓰인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쓰인 거 아닙니다. 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소재예요. 얇고 막 휘어지고 그러나 봐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에 이걸 쓴답니다. 최근에 뭐 잘 핸드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나 보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N형과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연결했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P형과 N형, P형을 붙인 PNP형, N형, P형, N형을 붙인 NPN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PNP형과 NPN형이 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증폭작용, 전류나 전압 이런 걸 크기를 키우는 증폭작용, 그 다음 스위치 작용, 전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스위치 작용.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건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위에서 배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수만 개, 뭐 수천 개 이렇게 하나의 기판에다가 모아서 만든 게, 작게 만든 게 바로 집적 회로, 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 있다. 집적 회로.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처정하거나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뭐 CPU 뭐 이런 것들 있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이런 것들에 뭐 이용이 되겠죠. MCU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될 것이고요. 이건 아까 불 들어오고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샘플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의 정기적 성질을 활용하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은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뭐 이용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활용되는 예들을 보자. 피레침은 도체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번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 있는 정전기 방지 패드 역시 도체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 내 몸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야 되거든요. 손에 있는 전자들이 방지 패드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지 패드 안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터치 장갑. 이것도 터치 장갑 끝에는 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전기가 통하니까, 전자가 이동하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읽으시면 돼요. 전기 통하지 않는 절연 장갑은 당연히 부도체. 반도체 기판, 기판은 뭐니? 요 기판 자체는 부도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반도체 센서 내부의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라고 나와 있으니 뭐 반도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에 강화유리 나왔네요. 강화유리 그러면 당연히 부도체겠죠. 태양전지 자체는 반도체고요. 태양전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발광다이오드 그거의 반대입니다. 빛을 비추면 바로 전기가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노트북이야 뭐야? 뭐 무슨 패드네, 아이패드 같은 거네. 유리 나왔네요. 겉면에 강화유리. 그럼 부도체, 전기 안 통해야 되니까. 뭐 터치패드, 그 화면은 반도체겠죠. 이게 뭐야 이건? 얘는 뭐냐? 뭐 카메라, 뭐 LC 디지털 카메라인가? 전선 나왔으면은 도체. 플라스틱 껍데기, 부도체. 자, LED가 방출된다고, LED를 통해서 빛이 방출된다, 그건 반도체. LED가 반도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각각 뭔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고 개념 확인, 내신 만점.
그 다음에 실력업. 어이구, 뒤쪽에 문제가 많네요. 전체 단원 마무리까지 있네요. 네, 아이고, 좀 풀 게 많네. 원한도 문제도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셔요. 121쪽까지인데, 애들 아마 여기까지 숙제로 아마 풀어올 것 같아요. 네, 잘, 보면 읽어보시고, 뭐 열심히 풀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